지금 정치권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야권 중진 K의원을 민다. 민주당 내 의원 40여 명이 10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추대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게 정치권의 설왕설래 중인 이재명 10월 사퇴설입니다. 민주당은 거론된 K의원 당사자들 포함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명계는 약간 또 다른 그 기류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신빙성은 낮다라고 하면서도 대표적 사퇴 카드 또 개항을 불출마 카드는 언제든 쓸 수 있을 거다. 단 아바타 당권을 갖고 공천권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다. 10월 사퇴설 이거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사퇴할 사람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성품상 강한 어떤 그 권력욕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8월 중하순에 그 영장을 칠 수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소위 이화영 뚝이 대북 송금 사건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 기관에서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민주당 지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에 대해서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누구 의원을 중심으로 된다 이렇게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 의원이 내가 맡을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의원과 포함해서 만약 이진으로 퇴진한다면 친노 진영과 논의되는 의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 의원도 지금 말이 되는 의원도 친노 진영의 대표 주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정책 유지는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런 그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낙연 측하고는 별로 그런 논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꼭 그 지금 현재 그 사퇴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령 현재 이 사법 리스크만 통과되면 여전히 야권 차기 대선 후보 압도적 1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지금 계속 버티다가 그 이미지까지 추락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그 나쁜 상태로 가서 밀려나는 것보다는 결단을 하면서 갔을 때 차기 대선 후보 1위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면서 충분히 중립지대의 카운터파트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카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분석이에요. 신성호 의원님. 근거가 있는 게 민주당 내 사정 때문이죠. 우리 김형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8월 달 되면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기정사실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이화영 씨도 있지만 백현동 건도 있잖아요. 김일섭이라고 선대 본부장 했던 그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마 설왕설래 끝에 이런 얘기 나온 것들은 저는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이 소스 근원지가 어딥니까? 민주당 내 사정을 어떤 정치평론가가 평소에 민주당 내 사정을 듣던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작전으로 그냥 언론에 한번 흘려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니라 다른 측에서 흘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40명 정도 되면 이 말 많은 여의도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져요. 야, 이재명 10월 달에 물러난다. 우리 다음에 김두관 밀기를 했다. 소문이 안 났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 보안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약간의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어 보이는 게 민주당 내 지금 분열 기류. 진짜 이재명 대표 갖고 되겠냐는 생각이 스물스물 물러나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이재명 대표 제가 관찰해 본 바에 하면 끝까지 아마 당권에 집착할 겁니다. 언제까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순간까지. 그때 되면
자신의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하여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말이 통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렴청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밀겠죠. 대표로 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되리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은 우리 김효은 부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 10월 사퇴서를 보면 참 이게 정치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가, 이게 재밌다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재밌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 관련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래서 여당 쪽의 평론가가 이거를 제기를 했고, 내가 민주당 내에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에이 그 말도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허허허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는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굳건히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10월 사태에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 쪽의 관계자분들은 이거를 얘기하는 게 희망사항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신기하다. 전 당사자들은 부인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국힘 쪽은 앞을 내다보는 또 천공이나 또 여론 뭐 교수님이 계신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나온 거 보면 8월 위기, 뭐 10월 사태설, 뭐 또 계속 이전에 이제 12월 사태설도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아니 무슨 일기예보도 아니고 왜 두 달만 짝수 달에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뭐 근거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재명 체제 민주당이 지금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는 하나의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설설들, 물론 정치권의 설이라는 게 근거가 없으면서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지속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목된 K 의원 얘기만 좀 한 번 더 드리면, 본인은 뭐 자가별전이다 뭐 이런 질문에 나는 자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걸 말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울경을 대표하는 저를 상당히 어떤 당내 개혁으로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10월 그 위기설의 진원지와 끝이 어떻게 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김효은 부대변인 이 얘기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신규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 내지는 불출마 요구가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법 리스크를 예상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민주당도 예상하면서도 뽑았을 거거든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그 이유였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제 희망과 기대가 막 뒤섞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은 그 전부터도 계속 나왔었고요. 이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거의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그럼 언제 그만두느냐라는 희망과 기대가 전 뒤섞여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선출직 아닙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쫓아내듯이 그런 식의 좀 엉터리 방법을 안 쓴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의지 말고는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비판과 원성을 들어가면서 개항을 해 출마하고 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들어가면서 당대표까지 출마를 하신 분입니까? 사실 당권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으로 쓰든 아니면 당권에 대한 욕심이 과도했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여기까지 온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힘들게 올라온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내려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공적 책임감보다는 사적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시고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내려올 일이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